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모셨던 한빛총의 강희찬 회장님 모시고 촬영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영상이 조회수 되게 높았어요. 아, 그래요? 특히 왜 지금 월세가 오르는지에 대해서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고 네. 덕분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모시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최근에 이슈가 있는 허그의 보증보험 네. 112%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네. 어려운 자리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112%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허그에선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임차인이 집을 구해서 들어올 때 전세집을 구할 때 국가가 전세 계약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겠다.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해줄 테니 안심하고 계약을 해라. 22년도 말쯤에 전세 사기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됐거든요. 필수 요건이 된 상황에서 요즘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112로 낮추겠다. 2022년 하반기까지는 네. 사실은 거의 무제한이었어요. 네. 무제한 보증이라고 해서 전세계약서만 보여주면 가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1월 달에 빌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해와라. 그 다음에 23년도 5월 달에 공시가격의 140%에다가 전세가율 90%를 곱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명 우리가 126%. 말하는 126이 됐던 거죠. 네네. 126%가 됐는데 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잖아요, 우리 임대인들은. 1년 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꺼놨었죠. 네. 또 111%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공시가격에 곱하기 140을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네. 전세가율을 80%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 집값의 80%. 네, 그렇게 되면 80%니까 140 곱하기 80은 112가 되겠죠. 그럼 또 10%씩 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공시가격을 1억이라고 본다면 네. 약 1,400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되고, 공시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네. 2,800만 원을 준비해야 되고, 열채면은 2억 8천을 준비해야 되겠죠. 너무한 것 같아요. 대표님 2억 8천 있으시죠? 여짜야죠 뭐. 그래서 사실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마련하려고 아파트 팔고, 나 사기꾼 되기 싫으니까 건물 팔고, 팔리기만 하면 다행인데, 서로 경쟁하니까 또 낮추고. 근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돈도 또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B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선행지수잖아요. 네. 전세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오르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 원리 자체를 정책 짜시는 분들이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전세 가격을 한번 낮추면 매매 가격이 또 이만큼에서 또 떨어져요. 이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100%다. 그럼 또 낮춰. 또 낮춰. 또 낮춰줘. 또 낮춰줘.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국토부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네. 어느 한 의원님께서 국토부에다 물어보셨대요. 허그의 재정 적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예, 준비해놨습니다 하고 갖다 준 게 10%. 전세가율 10%더 낮추자 이랬다는 건데, 솔직히 이게 허그의 재정 적자가 완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다음 세입자 안 구해주면 또 경매 나가고 또 손실 보는 거예요. 네. 허그도 그걸 대입변제해줘야 되고. 네. 내가 내 살 깎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허그에서 무슨 의도다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허그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속으면 안 된다. 지난 1년 반 동안 126을 막아왔잖아요. 16개 막아왔는데 1년 반 동안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집을 팔기도 했고, 만약에 이 집이 안 팔린다 그러면 다른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메꾸기도 하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는다든가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가, 좀 심한 분은 카드론까지 받았어요. 사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1년 반 동안 세입자한테 피해 안 주려고 메꿔놨더니 그분들이 전세 사기꾼인가요? 아니죠. 네. 그렇게 짜놓고 토끼몰이를 한 거죠. 네. 애초에 전세 사기를 칠 욕심이면 1년 반 동안 막지를 않았죠. 그렇죠. 전세 사고가 터지신 분들이 다 전세 사기꾼이란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도 돈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돈을 도대체 못 구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네. 나머지 1년 반 동안 잘 막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세 사기꾼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112로 낮아진다고 하면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B아파트 100채 중에서 70채는 역전세에 처할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더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26에 맞춘 게 70%라고 한다면 네. 112로 낮아질 경우에 70%의 세대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허그에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허그에서 대위 변제를 받을 것이고, 네. 안 돼 있다. 그럼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해야겠죠. 경매 신청 절차는 간단한가요? 1년은 걸리죠. 네. 자금 회수하는데 1년 정도 걸리게 돼요. 대위 변제를 받는 건 간단한가요? 3개월 이상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신청하신 분들을 봤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되고, 새롭게 방을 구하는 임차인들은 혜택이 있나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시가 2억의 집을 가지고 있어서 2억 5,200의 전세를 줬었는데 112가 되면 2억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800만 원을 제가 준비하는데 네. 대표님이나 저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8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월세를 부담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20이라도 받아야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2억 2,400만 원에다가 월세 20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대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위변제되는 집들이 3개월 후에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해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바로 자금 회수가 되나? 저것도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매 낙찰받는 데까지 한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집들은 대부분 다 잠수가 돼요. 자, 요약해서 말하면 앞으로 B아파트 100개 중에 70개는 전세시장에서 이탈이 나요. 그냥 빈 채로 1, 2년 방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팍 터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있을까요? 오히려 월세가 더 비싸지겠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돼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네.